이게 뭐야? 여행 사진을 보니까 나만 촌스럽고 뚱뚱하게 나왔잖아. 다른 친구들은 다들 날씬하고 멋지게 나왔는데 왜 나만 이러지? 옷도 일부러 새로 장만해서 입고 갔는데 이 하소연은 얼마 전 여행을 다녀오신 65세 이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에 옷을 새로 준비했는데 막상 사진을 보면 뭔가 어색하고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뚱뚱하게까지 나와 속상했던 경험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분들을 위해 패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20년 경력 스타일리스트 김현정입니다. 저는 요즘 시니어 패션을 주로 맡아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니어 패션에 매달리게 된 이유는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이 옷 예쁜데 제가 입으니까 어딘가 좀 애매하네요. 왜일까요? 여행 갈 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사러 왔는데 마음에 100% 드는 옷을 찾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그 매장 직원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아니요 고객님, 너무 예쁘세요 라고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딱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색감과 무늬가 그 여성분과는 맞지 않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여행 패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구나. 예뻐 보이려고 새 옷을 샀는데 막상 여행지에 가서는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시니어 패션에 더 집중해 이런 부분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60대 이상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젊고 세련돼 보일 수 있을지 꿀팁을 전달해야겠다 결심했죠. 여행 패션 편하기만 하다고 해서 그냥 위아래 대충 맞춰 입고 가면 될까요? 같은 여행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가 챙겨간 옷 하나로 10살 많게는 20살도 더 늙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10년, 20년 더 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촌스러워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여행에서 찍힌 사진을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괜히 사진 찍기도 싫어지고 웃음도 줄어듭니다. 즐겁자고 간 여행인데 사진도 찍기 싫어지고 괜히 기분이 다운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행지에서 누구보다 세련되고 당당하며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흘러나오는 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얻은 이 노하우, 그냥 스쳐 지나가신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한 비밀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나만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행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서도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고가의 브랜드에서 비싼 옷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어색하고 불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옥수님은 중국 여행을 앞두고 비싼 자켓을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출발 전에는 이 자켓을 입고 여행할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계셨죠. 하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해 첫날부터 옷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모습도 표정은 경직되고 자세마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반면 함께 간 친구분은 단정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을 뿐인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목자야, 너 옷 어디서 샀어? 나 이거 아울렛 갔다가 8만 원에 득템했잖아. 그렇습니다. 이옥수님은 비싼 옷을 사면 그만큼 여행지에서 내가 돋보일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결국 이옥수님은 둘째 날부터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셨고 그제야 사진 속 웃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브랜드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편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살려주는 옷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여행 패션이라는 것이죠. 여행 패션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코디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지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원피스부터 떠오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여성 고객분들이 여행 패션을 고민하실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피스 한 벌은 꼭 챙겨가세요. 왜일까요?
원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코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의와 하의를 따로 맞출 필요가 없으니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오늘은 뭘 입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덕분에 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게다가 원피스는 체형 보완 효과도 탁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뱃살과 허벅지 살이 신경 쓰이는데 원피스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원피스를 고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지의 분위기에 따라 원피스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 여행을 간다면 조금 더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의 원피스가 좋습니다. 반면 바닷가나 휴양지를 간다면 여유롭고 편안한 스타일의 원피스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같은 원피스라도 장소와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사진도 추억도 2배로 아름답게 남습니다. 이제 원피스를 여행지 분위기에 맞게 생각해 두셨다면 원피스를 고를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인이 드러나는 붙는 원피스나 편안하게 움직일 수 없는 원피스는 피하세요. 애매하게 붙는 원피스나 아래로 갈수록 줄어드는 원피스는 군살이 그대로 드러나 계속 신경 쓰이게 됩니다. 특히 여행지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럴 때는 더더욱 불편해질 수 있어요. 대신 허리 밑에서부터 퍼지는 원피스를 고르면 군살도 커버되고 자연스럽게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둘째, 관리가 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캐리어에서 꺼냈는데 구김이 많이 가 있으면 예쁜 옷이라도 없어 보이고 신경 안 쓴 티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피스가 나한테 너무 잘 맞고 예쁘다. 근데 구김이 신경 쓰인다 하신다면 요즘 여행용으로 작게 나온 스팀 다리미가 있으니 챙겨가셔도 좋습니다. 셋째, 기장을 중시하세요. 너무 짧으면 나이에 맞지 않고 너무 길면 활동 시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무릎 아래 10cm 정도의 기장이 가장 잘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세련돼 보이는 기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원피스를 입고 가신 하미숙님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봄 일본 여행을 갈 때 고민하다가 스타일리스트님이 추천해 주신 벚꽃색이 도는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처음에는 나한테도 벚꽃색 원피스가 어울릴까 고민했는데 막상 가보니 벚꽃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사진에도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 체형보다 더 날씬하게 나와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진도 더 많이 찍게 되었어요. 같이 간 친구들이 맨날 편한 것만 입던 내가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해주는데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왜 맨날 여행지에 등산복이나 기능성 옷만 챙겨갔나 후회가 되었어요. 여행지에서 편안하면서도 나에게 어울리는 옷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팁, 이런 원피스를 고르세요. 허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통원피스 말고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고르세요. 이런 원피스는 자칫하면 20kg는 더 나가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허리를 끊어주는 디자인의 원피스가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너무 어둡고 큰 패턴보다 밝은 원피스를 고르세요. 어두운 원피스는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큰 패턴은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스텔톤, 베이지, 아이보리처럼 밝고 부드러운 색은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하의 코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의 코디는 여행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효율적인 코디 전략이 필요하죠. 같은 옷 몇 벌만으로도 전혀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5일간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하의는 한두 벌, 상의는 5-6벌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지를 효율적으로 돌려 입는 거죠. 예를 들어 흰 바지 한 벌만 있어도 블라우스, 티셔츠, 니트와 매치의 다양한 코디가 가능합니다. 같은 바지라도 위에 무엇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상의는 기본 티셔츠와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할 쇼를 챙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셔츠 위에 살짝 둘러주기만 해도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고 패션 감각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의는 가장 무난한 흰 바지 혹은 흰 바지가 부담된다면 청바지를 추천드립니다. 단, 너무 달라붙는 레깅스는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옷은 체형의 단점을 오히려 더 드러내기 때문에 여행 패션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와이드 팬츠를 하나쯤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와이드 팬츠는 허리 밴딩 처리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하체 라인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도 멋스럽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상의를 넣어 입는 걸 좋아하는데 고무줄이 앞에서 다 보이는 바지는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히든 밴딩 와이드 팬츠를 고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깔끔하지만 안쪽은 밴딩이라 허리가 조이지 않고 편하면서도 스타일은 챙길 수 있답니다. 이제 신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여행에 있어서 여행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갔다가 하루 종일 발이 불편하고 발에 신경 쓰게 되고 결국 고생하게 되면 기분까지 망쳐서 여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던 이미 발에 익숙한 운동화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나는 새 신발을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여행 최소 한 달 전에는 사서 미리 꼭 신고 다니며 길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새 신발이니까 여행 출발하는 날부터 신어야지 했다가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여행지에 도착해서부터 발이 아프고 붓고 결국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 선택 기준은 쿠션감과 안정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급 브랜드에서 샀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마이너스 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색상에 대해 고민하실 텐데요. 너무 튀는 색상보다는 화이트 아이보리가 무난하며 블랙도 무난합니다. 화이트는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블랙은 세련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만약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신다면 샌들을 챙기세요. 원피스에 매치하거나 잠깐 밖에 나갈 때도 신기 좋습니다. 특히 쿠션이 있는 스트랩 샌들은 발에 무리를 덜 주면서 안정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아우터를 살펴볼까요? 아우터는 단순히 걸치는 옷이 아니라 여행 전체 분위기를 완성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스타일링의 마침표 역할도 해야 하죠. 더운 나라를 가든 추운 나라를 가든 저는 가디건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운 나라의 경우 밖에 돌아다닐 때는 덥다가도 에어컨이 센 실내에 들어가면 춥고 덥기를 반복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드 해둔 가디건을 입어주면 감기도 예방되고 체온 유지에도 좋습니다. 추운 나라를 가도 가디건은 온도 변화에 좋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질 때 걸쳐 입으면 유용하죠. 색상은 아이보리, 연베이지처럼 밝은 계열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어 특히 좋습니다. 포인트용으로는 쨍한색, 초록 남색 계열도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아우터는 경량 패딩입니다. 특히 더 추운 나라나 일교차가 큰 여행지에서는 필수죠. 경량 패딩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는데 아이보리 화이트 같은 밝은 색을 고르시면 얼굴이 더 밝아 보이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 때만큼은 때 탈까봐 못 입겠어 하지 마시고 밝은 색에도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색상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액세서리입니다. 먼저 모자부터 살펴볼까요? 모자는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패션 포인트 역할까지 해주는 든든한 아이템입니다. 저는 버킷햇이나 보넷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은 무엇보다 실용성이 우선입니다. 관광할 때는 지퍼가 달린 크로스백이나 백팩, 가벼운 외출에는 중간 크기의 가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여행 패션 실수와 금기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레이어링은 피하세요. 추울까 싶어 티셔츠 위에 셔츠, 또 그 위에 가디건까지 겹쳐 입으면 보는 사람도 답답해 보이고 본인도 활동하기 불편해집니다. 둘째, 짧은 스커트나 반바지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아래 길이가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새로운 스타일 도전은 위험합니다. 여행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차림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소에 안 입던 옷을 갑자기 입으면 불편함이 더 커지고 여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 해도 결국 가장 큰 힘을 주는 건 자신감과 여유 있는 미소입니다. 패션은 그저 도구일 뿐, 나를 진짜로 빛나게 하는 건 편안함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에요. 나에게 맞는 우아함과 품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세련됨이고 보는 이들에게도 편안함을 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행은 원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사진에도 추억에도 가장 아름답게 담길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카톡이나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도 훨씬 멋진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드릴 귀한 패션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